우리 일상 속 숨겨진 이야기. 장애인, 비장애인의 경계를 넘어 서로를 이해하는 따뜻한 시간. 나만 몰랐던 이야기. 안녕하세요. 김종서입니다. 제가 오늘 읽어드릴 이야기는 미랄복지재단 스토리텔링 공모전 11회 아동 청소년 부분 장려상 수상작 황윤찬님의 당연함의 바깥에서입니다. 나는 걷는다. 아침에 눈을 뜨면 침대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향하고 학교에 가기 위해 정류장까지 걷는다. 점심시간에는 친구들과 함께 계단으로 올라가고 하루를 마치면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길을 걷는다. 걷는다는 것은 나에게 마치 숨을 쉬듯 생각조차 하지 않고 반복하던 일상의 일부이자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걸을 수 있음이라는 능력에 대해 고마움을 느낀 적도 그 의미를 곱씹어 본 적도 없었다. 그러나 그 당연함에 처음 균열이 생긴 것은 내가 중학생이 되었을 때였다. 어느 날 평소처럼 걷던 중 발이 살짝 걸렸고 그 짧은 순간 나는 중심을 잃고 콘크리트 바닥에 거칠게 쓰러졌다. 주변에서 사람들이 다가와 나를 부축하려 했지만 통증이 너무 심해 움직이는 것조차 불가능했다. 병원에서는 무릎뼈 골절이라는 진단과 함께 긴급 수술이 필요하다는 말을 들었다. 그 넘어짐은 나한테도 걷지 못하는 삶이 존재할 수 있음을 알려주었다. 수술 후 휠체어에 몸을 싣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내가 살던 세상이 낯설게 느껴졌다. 문턱 하나, 바닥의 미세한 경사조차 커다란 장벽으로 다가왔고 샤워나 세수 같은 사소한 일상마저 타인의 도움이 없으면 할 수 없게 되었다. 거리의 소음은 전보다 훨씬 위협적으로 느껴졌고 누군가의 무심한 손길에 부딪힐까 조심해야 했다. 10분이면 충분했던 등굣길은 이제 30분 이상 걸렸고 엘리베이터가 없는 건물에서는 수업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나는 처음으로 내가 다르다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세상이 나 같은 다른 사람들에게 얼마나 배려가 부족한지를 깨닫기 시작했다. 무엇보다 어디를 가든 다른 사람들에게 폐를 끼치는 것 같은 기분에 항상 불편했다. 엘리베이터 앞에서 누군가 문을 잡아줄 때, 친구가 내 책가방을 들어주겠다고 나설 때, 계단 앞에서 누군가의 손길을 기다릴 때, 그 모든 순간에 나는 감사함보다 미안함이 먼저 들었다. 내 느린 걸음 하나로 주위 사람들의 속도를 늦추고 경로를 바꾸게 만든다는 사실이 불편했다. 내가 원해서 다친 것도 아닌데 그 불편함이 타인에게까지 번진다는 것이 내게 더 큰 부담이 되었다. 점점 사람들과 거리를 두게 되었고 누군가의 따뜻한 배려도 죄송함이라는 감정에 가려져 버렸다. 그것은 단순한 불편함이 아니라 사회가 무심히 만들어 놓은 구조 속에서 소외된 이들이 마주하는 고립감이었다. 그 시기, 나는 문득 할머니를 떠올렸다. 어릴 적 나는 할머니를 단 한 번도 장애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왼쪽 눈의 시력을 잃으신 지도 이미 오래되셨고, 내가 처음 세상을 바라볼 때부터 할머니는 한쪽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셨다. 어린 나는 할머니의 불편함을 특별한 문제로 여기지 않았다. 오히려 할머니의 조심스럽고 신중한 움직임은 나에게 자연스럽고 익숙한 모습이었다. 할머니는 어떤 불편함이 있더라도 늘 웃음으로 맞이하셨고, 남들에게 짐이 되는 일을 극도로 피하셨다. 도움을 청하시는 법도 거의 없었으며, 불편함에 대해 불평하는 모습도 본 적이 없다.
나는 그런 할머니의 모습을 보며 그저 원래 그런 것이라고만 생각했다. 할머니가 정확히 무엇을 잃으셨는지, 어떤 어려움을 여전히 겪고 계신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할머니는 너무나도 단단하고 온전한 사람처럼 보였기 때문이다. 내가 걷지 못하는 삶을 잠시나마 경험한 뒤 나는 처음으로 할머니에게 조심스레 물었다. 어떤 것이 불편하신지, 어떤 순간이 가장 힘드신지 알고 싶었다. 놀랍게도 할머니는 나에게 오히려 고맙다고 하셨다. 할머니는 웃으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는 그냥 그렇게 사는 거지. 뭘 그리 대단하게 생각하니? 그 말이 오랫동안 내 마음에 남았다. 나의 불편함은 몇 년이면 끝날 일이었지만 할머니는 평생을 그렇게 살아오셨다. 그제야 나는 할머니의 삶을 다시 바라보게 되었다. 할머니는 단지 자신의 상황에 익숙해진 것이 아니었다. 세상이 자신을 위해 바뀌지 않으리라는 사실을 너무도 잘 아셨고, 그래서 묵묵히, 조용히, 그러나 강인하게 적응하신 것이었다. 내가 느낀 좌절과 외로움이 할머니에게는 얼마나 오래도록 익숙한 감정이었을까. 그 생각에 가슴이 먹먹해졌다. 이 사회에는 나처럼 잠시 다쳐본 사람만이 아니라 평생을 불편한 몸으로 살아가는 수많은 이들이 있다. 그리고 그들은 나처럼 목소리를 내기도 어렵고 도움을 받는 일조차 미안해하는 마음에 스스로를 더욱 조용한 곳으로 밀어넣는다. 계단 앞에 멈춰선 채 누군가를 기다리는 사람. 엘리베이터 버튼 하나에 접근하지 못해 발걸음을 되돌리는 사람. 점자 안내가 없는 공공시설에서 길을 잃는 사람들. 그들의 하루는 얼마나 많은 포기 위에 세워지고 있을까? 걷는 것, 보는 것, 듣는 것, 말하는 것.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당연하게 여긴다. 그러나 그 어떤 능력도 영원하지 않다. 당연함은 언제든 깨질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이 깨지는 순간에서야 우리는 우리가 누려온 모든 것들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깨닫는다. 그리고 누군가는 그 당연함이 없는 삶을 아주 오랫동안 조용히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을 잘 보지 못한다. 아니, 어쩌면 애써 보지 않으려는지도 모른다. 불편한 시선, 애매한 거리감, 적당한 동정, 그리고 곧잘 잊혀지는 존재들. 그들은 말이 없다. 대신 조용히 적응하고 참아내고 스스로를 지워간다. 우리 사회가 정상이라는 좁은 틀을 기준 삼아 그 밖의 존재들을 점점 더 투명하게 만들어버린 것이다. 다름이 배척의 대상이 되는 사회에서는 누구나 쉽게 소외된다. 그리고 그 소외는 단지 불편함이 아니라 삶의 품위 자체를 빼앗아가는 침묵의 억압이 된다. 잠시라도 누군가의 입장이 되어보는 것. 내가 경험했던 몇 주간의 불편함처럼 아주 짧은 순간이라도 타인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경험이 있다면 우리는 조금 더 다르게 행동할 수 있지 않을까. 단지 엘리베이터 문을 잡아주는 친절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왜 그 문이 먼저 닫히지 않도록 설계되지 않았는가를 묻는 사회. 단지 안쓰럽게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함께 불편함을 인식하고 바꾸려는 사회로 향할 수 있지 않을까. 세상은 결코 모두에게 공평하지 않다. 그렇기에 더더욱 그들이 사라지지 않도록, 그들의 삶이 단지 조용하기 때문에 잊히지 않도록, 그저 그렇게 살아가는 이들을 향한 우리의 관심이 필요하다.
그리고 언젠가 우리 모두가 당연하게 여기던 것들을 잃게 되었을 때 그 세상이 조금 더 따뜻하기를 바란다. 내가 경험했던 그 당연함의 균열이 누군가에게는 끝없는 현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